세 번째 수업 주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치매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영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찬영 교수님께서 치매의 원인 질환하고 증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 치매의 원인 질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면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희가 나 기억이 잘 안 나 치매인가라고 농담처럼 말하긴 하지만 언제 병원에 가야 될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 변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테스트를 준비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일단 우선 성격이 변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이 전두엽, 또 옆에 있는 게 측두엽, 요 위에 있는 걸 두정엽, 그리고 뒤에 있는 걸 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 이 이마의 이 눈썹에서부터 이마 뒤쪽으로를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두엽 부위는 의사결정, 그리고 문제 해결, 충동 조절을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뇌입니다. 근데 이 뇌가 가장 먼저 퇴화를 해요. 그래서 이 뇌가 퇴화를 하게 되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쉽게 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길눈이 어두워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이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시공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시공간 기능은 이 두정엽, 이 윗부분에서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 측두엽뿐만이 아니라 이 두정엽이 같이 망가지면서 평소에 자주 다니던 길도 어딘지 낯설어지고 좌우 방향도 잘 헷갈리고 이러면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억력이 떨어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기억력은 이 뇌의 옆부분 측두엽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측두엽이 퇴화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걸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아주 사용하던 현관 비밀번호 이걸 기억을 못해서 밖에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러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음식 맛이 변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머니나 부인이나 된장찌개를 요리사보다 잘 끓이셨는데 지금은 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싱겁고 맛이 없다고 느끼시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이가 들수록 미각하고 후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길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자주 하던 요리인데 조리 과정을 까먹는다든지 뭔가 하나를 놓쳐서 조미료를 안 넣는다든지 재료를 안 넣는다든지 해서 맛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세지거나 좀 약해지는 게 요 조리 과정을 빠뜨려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텔레비전 볼륨 같은 게 이렇게 커지는지를 봐야 돼요. 맞아. 청력. 청력이 물론 이게 떨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냐 그러고 이 볼륨을 계속 높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낮잠이 많아졌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낮잠이요? 네, 이 퇴행성 변화가 수면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이 뇌의 부위가 같이 퇴화하기 때문에 낮잠을 굉장히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밤에는 아까 이찬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한 잠꼬대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 심한 잠꼬대는 루이소테 치매의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루이소테 치매하고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이 있겠습니다. 중에 몇 개나 뭐 해당돼야지 되는가요? 네,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좀 주는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서둘러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그 치매를 전문으로 보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간혹
병원은 절대로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어르신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전국 시군구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네. 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1:1 문답 형식의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검사 결과도 즉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인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의심이 되면 병원으로 오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지인이 시어머니 모시고서 이제 치매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는데 검사가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길고 뭐 양도 많고 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시면 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시면 그 병력 청취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인지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뇌 영상 검사 이 세 가지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지 검사인데요. 이게 기억력을 포함해서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집중력, 계산 능력 이러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짤막한 검사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선별 검사거든요. 거기에서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진짜 굉장히 자세한 1시간이 넘는 신경심리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억력을 볼 때는 먼저 단어를 여러 개를 한 10개 넘는 단어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몇 개를 기억하는지를 보고요. 한 20분쯤 있다가 다시 여쭤봅니다. 그래서 몇 개를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지를 다시 보고 또 기억을 못하는 거는 힌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힌트를 드려서 몇 개를 기억하는지를 본 다음에 이런 걸로 즉시 기억, 또 장기 기억, 또 재인 기억, 힌트를 주고 기억하는 거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요. 단어를 기억 못해도 힌트를 드리면 금방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치매 환자분들은 기억을 못 하세요. 네. 다르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외에도 이제 언어 기능이나 주의 집중력, 그리고 그림을 따라 그리고 또 안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공간 능력이나 아니면 시공간 기억력 이러한 자세한 검사들을 하게 되고 이런 각각의 검사들이 뇌의 각 영역의 기능이 얼만큼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혈액 검사인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그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내과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과적인 원인들은 치료 가능한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네. 특히나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게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기만 해도 우리가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거를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다음에 그 고지혈증, 또 혈압, 당뇨 이런 원인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비타민 B12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들이 신경과 인지 기능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인 위험인자를 우리가 혈액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포2 유전형이라는 건데 2형, 3형, 4형이 있거든요. 4형이 있으면 조금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 영상 검사인데요. 뇌 영상 검사는 구조를 보는 MRI하고 CT 그리고 기능을 보는 또 PET CT가 따로 있습니다. MRI하고 CT는 구조를 보는데 이제 어디가 찌그러졌는지 어디가 망가졌는지 혈관이 터져서 어디가 죽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MRI만 가지고 우리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저를 찾아오시는 그 환자분들도 MRI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저 치매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왼쪽은 73세에 되신 분의 그림, 그 MRI고 오른쪽은 56세 분의 MRI입니다. 어떤 게 정상 MRI 같이 보이세요? 아까 이찬영 교수님 보여주셨죠? 아까 네. 검은색이 많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왼쪽이 그러니까요.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네, 왼쪽이 치매 환자의 뇌 같죠. 네. 왼쪽이 실제로 뇌위축이 심한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왼쪽은 73세의 정상 노인의 MRI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56세의 초록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어머. 아니 근데 MRI만으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모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MRI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이찬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진행이 되면 왼쪽 뇌같이 보인다는 거지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최성애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예방 활동들을 잘하면 우리가 왼쪽 뇌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MRI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뇌의 기능을 보는 포도당 PET 또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한 아밀로이드 PET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치매 종류가 아까 좀 다양했잖아요. 그럼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까? 네, 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는 그 치매의 종류마다 치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리면 우리가 약물 치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기억력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가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지 않게 해서 아세틸콜린의 지속적으로 작용을 오래 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걸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신경의 과활성을 억제해서 신경 독성을 막고 인지 기능을 호전시키는 그런 메만틴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이외에도 치매가 진행이 되면 이상 행동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심한 이상 그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항우울증 약물이나 안정제 또는 발작이 생기지 않게 조절해주는 항경련제를 여기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청,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항정신병 약물들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치매 치료제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네. 저희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최근에 나온 신약은 레카네맙이라는 약과 도나네맙이라는 약인데요. 레카네맙이라는 약이 우리나라에 승인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한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병을 가진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있는 게 확인이 된 환자들 중에서 인지 기능이 거의 정상인 경도인지 장애나 아니면 아주 초기 환자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하지만 그 MRI 상에서 나타나는 뇌부종이나 그 미세출혈 또는 이런 것들이 실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kg 정도의 분을 예를 들면 한 1년에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일 1년에요? 근데 네. 1년만 한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 1년 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부작용 때문에 MRI 등을 계속 찍어야 되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PET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돈을 잘 버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혈관성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원인 질환들을 잘 조절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혈관성 치매가 왔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막으면 진행하는 걸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루이 소체 치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소한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이 루이소체 치매의 환시에 대해서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네네. 환시가 나타났을 때
이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면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까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사용했던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 이 환시를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 루이소체 치매라는 병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매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